4월 20일 똑딱이 멤버십 방송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마감을 목요일에 했었고요. 또 주말을 앞둔 경계 심리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여전히 매수 쪽으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요일 장 초반에 한국 증시가 잠시 눌리는 어떤 흐름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후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특히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피 지수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그랬고요. 모두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준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된다라는 것은 추가로 위로 올라갈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는 요인.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죠.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던 거고, 한국 증시는 이제 관악폭 영역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 한국 증시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했다. 심리적인 영향 부분에서 좀 감안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대선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반도 남지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 정책 관련주 또 대선 공약 관련주들의 상승이 증시 전반에 이제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만 보더라도요. 금요일도 똑같았어요. 금요일도 이재명 예비 후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포함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웹툰과 K 콘텐츠 전폭 지원 공약 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 기술 이러한 종목들이 금요일에 이러한 대선 공약 관련주로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은 그동안 밑으로 좀 꺾어지다가 이런 대선 공약이나 대선 정책 수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다시 확 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반면에 외국인 수급의 영향권의 종목들, 이들 종목들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현물 매도 기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외국인 수급 영향권의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수 반등 구간에서 전혀 주가가 이에 동반되지 못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섹터별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은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 반등이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가더라도 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선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관악폭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 수급 없이는 쉽지가 않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드러나겠죠. 결국은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야만 그런 한계를 뚫고 이제 상승 기조,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지금 같은 반등 구간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특히 반도체 외국인 수급 영향권의 종목들이 소외되고 좀 주가 반등이 좀 미미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서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때 이제 한풀이를 좀 하겠죠. 그죠? 이런 마인드에서 일단 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외국인 수급 영향권보다는 종목들보다는 이들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선 관련 어떤 정책이나 공약 관련주들 이런 쪽도 이제 계속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이쪽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수급 영향권이 좀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 또 개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의 어떤 주가 반등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일단 당장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21일 이평선에 이제 접근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는 제가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5일 이평선과 이격이 있었고 21일 이평선과 이격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기준선 위에서 양선이면 일단 21일 이평선 이격을 이용한 반등을 시도하는 형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격이 없어요. 5일 이평선, 21일 이평선 모두 이격이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 따라서 이번 주는 5일 이평선을 하향하느냐, 21일 이평선을 돌파하느냐가 바로 주 초반에 결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21일 이평선 돌파 시에는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경우에는 우하향이니까 이런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죠. 그죠? 자, 하향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냐면은 5일 이평선을 고점 저항으로 하는 음봉. 음봉.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알았죠? 단기적인 마인드는 일단 이번 주 이런 부분에서 일단 체크를 코스피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일단 양봉으로 금요일 끝났잖아요. 일단 60일 이평선에 대한 어떤 도전 기반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60일 이평선에 대한 반응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주봉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에 최대 관전 포인트 체크점은 어디냐를 놓고 볼 때 먼저 주봉 차트상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5일과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맞물리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돌파하는 게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2513포인트에서 2515포인트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주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최대 위로의 어떤 저항 체크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자, 20일 이평선을 약간 넘기면서 끝났잖아요. 따라서 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714포인트 714포인트, 715포인트 이쪽인데 여기를 지지 기반으로 돌려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이게 코스닥에 있어서는 이번 주 1차적인 최대 체크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번 주도 매매에 있어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장인 카페 이번 4월 이벤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거 참고하실 분들은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